죽느냐 사느냐, 크게 반등하느냐 아니면은 나락으로 더 깊게 떨어지느냐.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XRP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정말 조마조마한 소식 한 가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 한 가지, 그리고 그 외 기타 소식들을 준비를 해본 것인데,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 지금 보면은 11,347불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33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2%, 밥그릇을 꽉 쥐고 놔주질 않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가 2017년도부터, 일단 알려진 것은 2017년도부터 연방준비제도와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Fast Payment Task Force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사의 라이언 자군이 자문단으로 또 역임을 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라이언 자군이 속해 있었던 자문단이 해체되고 새로운 자문단이 형성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리플사의 직원이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연방준비제도와 리플사는 인연이 꽤 오랫동안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있었던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 청문회에 관한 영상이죠. 여기에서 이 의원이 물어봅니다. 효과적이고 안정되며 빠른 지불을 위한 태스크 페이먼트 폴스는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롬 파웰이 일단은 약간 아쉽게도 아니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 둘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는 빠른 결제에 관한 것, 그리고 다른 지불 업체들과의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 및 모든 사람들이 빠른 지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를 지난 5년간 연구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리플사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의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매 달마다 그들의 수당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서 페이를 한 달에 2번 정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미국 시민들이 그들의 페이에 의지해가지고 달마다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불 지급에 있어서, 수당 지급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을 빵형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블록체인과 XRP,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날마다 일당으로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불의 세분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상업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를 하게 되었을 때 XRP를 사용하게 되면은 즉시 결제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청문회는 어제에서 계속되었고, 마찬가지로 연준 의장이 다른 의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것을 다른 스트리머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기 있는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알렉스 크루거가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렉스 크루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파웰 연준 의장과 의원이 간단한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 의장은 다수의 암호화폐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질을 하였다. 자, 알트코인 시즌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딱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거창하죠.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의원이 아니라 상원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아무튼 그 상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암호화폐 시스템이 전 세계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준비 통화를 대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나? 자, 한마디로 달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허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미국 내에서 여러 종류의 통화가 사용되었었던 내셔널 뱅킹 시대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언지를 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이야기를 한 대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통화가 사용되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암호화폐가 쓰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과연 어떤 암호화폐들이 쓰이게 될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뒤로 사용되게 될 암호화폐는 이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와 IMF 등등 세계은행 등등에서 인정한 암호화폐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려버리면은 또 이렇게 선동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 기관들과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해온 회사가 리플밖에 없죠. 자, 이 정도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있었던 토론에서는 혹은 이제 질의응답에서는 빠른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상업은행들이 빠른 결제를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돈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 상태에서 연준 같은 경우는 자체 CBDC를 개발할 의향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암호화폐를 쓰게 될 것인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기존 은행들의 이제 미국 기존 은행들의 시스템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일 것이 아니라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 내로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가도 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연준에서 결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무래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패스트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표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저희는 확실히 어떤 식으로 결제를 진행하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과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그 문제의 운명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이 나와있죠. 이 크립토 호크. 전에 머니그램에 관련돼서 찌라시를 던졌던 이 사람 차트 분석도 합니다. 물론 이 뒤에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의 차트 분석도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와 사토시 차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지지선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위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죽느냐다. 저번 같은 경우 2017년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이 바닥에서 3일에서 4일 동안 축적하고 있다가 위로 튀어 올랐었다. 자, 보이시죠? 이 지지선 하얀 선이 지지선이고 지금 여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공유했었던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이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 달러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그 지지선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못 버티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17센트짜리도 테스트하게 될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28센트 지지선에 다시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17센트도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지만은 나는 이 자리에서 XRP가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순간을 정확한 순간을 예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고래들의 계획을 알 수는 없으나 세력들의 계획을 알 수는 없으나 여기서 던지는 것은 이상한 행위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튀어오르면은 58에서 62센트까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기서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차트 분석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XRP가 떨어져서 이 세 개의 중요 지지 포인트를 정말 완벽하고 정확하게 찍게 만들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심한 곡소리가 나올 수 있겠으나 어쩌겠나 견뎌야지. 하지만 여기서부터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은 여기 맞을 때마다 이제 계속 튀어 올랐기 때문에 부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튀어 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조마조마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XRP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정말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나겠죠. 온갖 이제 쌍욕이라든지 비난과 독설이 난무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리플사가 일을 못해서냐 아니면은 XRP가 어떤 오류가 발견돼서냐 전혀 아니죠. 일은 계속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갑에서 던지기 때문에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어디에 몇 개를 던졌는지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리플사의 지갑이다, 리플사 때 나오는 물량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이 2017년도와 비슷하다, 2017년도 XRP 떡상 시점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에런 마르티네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오래 있었는데 지금 정말로 2017년처럼 가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날카롭다, 굉장히 공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때도 이랬었죠. 비트코인 혼자 가고 다른 알트들 이제 열심히 이미 달리고 있는데 XRP는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욕을 계속 처먹다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XRP가 욕을 많이 먹어야 오른다, 왜냐하면은 욕 먹을 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지쳐가지고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7년과 사람들의 심리마저 비슷한 이 상황, 과연 어떤 식으로 XRP는 움직이게 될 것인가? 제가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고 싶을 텐데 말이죠. 일단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개미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사용자 중에 브레이브 카운슬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XRP 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세계 중앙은행들 및 기관들 그리고 2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리플사 밖에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결정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이어서 짧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샌프랜드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거래소입니다. DMM 비트코인에서 XRP와 옌 페어를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타오 회장 뭐하냐, 빨리 거래소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정통화 페어 상장은 언제나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또 무식하게 일본 돈이 아니죠 이거.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마음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다,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아온 이런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쁘신 분들은 이제 광고를 켜놓고 다른 일을 보시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